그때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 충분히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8월에 프린스턴 박사과정 떠나게 된 유장목이라고 하고요. 한가영 16학번이고 카이스트 19학번 졸업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1학년 들어가자마자부터 유학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 연구실을 들어가서 연구를 했고, 또 코로나 군생활 기간 동안도 유학을 위해 준비를 계속 했었고요. 군생활 동안은 GRE라는 시험을 받고, 물론 이제 가면 갈수록 GRE의 중요도가 떨어지곤 있습니다. GRE는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영어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데, 토플보다 훨씬 더 학술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군생활 동안 GRE 점수를 만들고, 남은 기간 동안 연구랑 학점 관리를 중점을 뒀고요. 한 작년 이맘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실 서치를 시작을 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교랑 연구실 10개 정도를 추리고 각각의 원서를 작성을 했고, 또 뭐 자기소개서라고 부를 수 있는 SOP나 CV 같은 것도 2-3달 동안 마무리를 해서 12월에 딱 접수를 끝내고, 인터뷰까지 포함해서 2월에 마무리가 돼서 이제 2월에 딱 확정을 받았고 프린스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제가 프린스턴 포함해서 2군데 합격을 했고, 이제 일리노이에 있는 UIUC랑 프린스턴에 합격을 했는데,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는 분이 프린스턴에 2분이 계셨고요. 되게 신기하게도 제가 지원하는 해에 그 2분이 오셔서 프린스턴을 지원하는 게 저한테 가장 좋은 초이스가 되었고, 또 비지팅을 가서 이제 학교를 돌아봤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신경 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학생들이 단순히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웰빙을 신경 쓰고, 어떤 그런 멘탈 관리라든지 학생들의 건강도 신경 써주는 걸 보면서, 이 학교가 정말 내가 연구를 하기엔 정말 최적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을 만났을 때도 저희 연구 주제, 또 저희 성향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연구적으로 워낙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래서 그분 밑으로 갈 수 있게 돼서 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쨌든 1, 2학년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가 대입 시즌이 돼서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쓸까? 아니면 KPF 쓸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연구자가 되기 위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단순히 대학원생이 되고 포닥을 하고 교수가 되고 이런 걸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연구를 해도 연구원이잖아요. 그런 말 그대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은 선택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끊김없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선택이 KPF라고 생각을 했고, 또 카이스트에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나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을 이어하면서도 정말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후회하지 않고 정말 저는 연구자를 위해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알려진 혜택이겠지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회를 지원해주고 60억짜리 서머스점 보내주는 거 물론 정말 좋은 혜택이고요. 그거에다가 멘토 교수님 정해지는 거, 저 연구 분야를 정하고 또 추천서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또 이제 발전재단 통해서 다양한 행사의 기회나 혜택이 오면 대부분의 경우에 KPF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인도에 위치한 이제 IITM이라는 학교랑 또 교류 행사가 있을 때도 KPF 자격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고, 거기서도 사실은 지금은 인도인들 또 인도가 정말 막강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는다면 얼마든지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진취적인 연구자를 꿈꾼다면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업할 때도 그죠. 수석 졸업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는데 어떻게 공부랑 또 연구랑 취미 생활을 병행했는지 회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가영에서 생활을 할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3년이란 시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고, 근데 그 와중에 제 자존심이 있어서 학점을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구자라는 꿈을 갖고 그 비전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의 공부가 분명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더더욱 놓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한테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고 수업만 듣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연구,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보는 것, 물론 그것도 열심히 했고요. 그거 말고, 뭐, 교과 외 활동으로, 뭐, 학생회도 3년 동안 하고, 또 뭐, 동아리도 당연히 열심히 했고, 뭐 국궁도 해보고,
잼수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했었고요. 그래서 말이 좀 두서가 없어졌는데 그냥 그때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 충분히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는 시간을 덜 투자해도 되는 것 같아요.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량 그대로 대학 가면 수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대학교 때 유혹이 정말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이러고 무엇보다 어쨌든 3년 동안 공부했던 그런 기력이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그러면 요령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고등학교 때부터 시간을 잡고 공부하지 않았었거든요. 하루 공부량을 정하고 그 량을 다 채우면 좀 시간이 남았으면 놀고 만약 채우지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서 계획을 잡고 대학교 또 공부를 하니까 시간을 적게 투자하면서도 공부량을 다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남은 시간은 고등학교 때와 동일하게 그때만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걸 했습니다. 뭐 아카펠라도 계속 해보고 봉사 동아리도 다녀보고 이제 다른 이제 조금 교육에 관련돼서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대안학교에서 방과학교를 한다던가 아니면 중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멘토링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멘토 교수님한테 1학년 2학기 때 연구를 부탁드렸고 사실은 큰 생각 없이 부탁을 드렸어요.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는 R&E로 공학을 하고 3학년 때는 유기화학 관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계산화학은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마침 또 멘토 교수님의 분야니까 해봐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저한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랑 밀접한 연관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냥 컴퓨터 쓰는 것도 좋고 뭔가 펜슬로 수식을 풀고 그거를 또 내가 직접 적용해보고 내가 좀 방법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빠져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한 연구실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계산화학을 나가고 싶은 학생이라면 지금은 물리나 수학의 백그라운드를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는 서령대 수학이랑 미분방정식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물리에서도 양자역학, 전자기압, 현대물리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계산학에 깊게 들어가서 정말 이론을 개발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어쨌든 화학의 영역에 있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물리랑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리와 수학의 언어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기에 시간이 남는다면 공부해두면 본인의 연구를 하는 트랙에 있어서 되게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되게 실패를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경험이 사실 고등학교 때 큰 도움이 됐고 그게 또 그때 쌓았던 경험이 대학교 때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뭐 대학교를 앞두고 있든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실패를 해보면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겠구나 라는 걸 느끼고 나서 올라갈 길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실패의 시기를 겪고 있고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히 그걸 유지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새로운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올라가는 중이라면 쭉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근전도로 무급화로 움직이는 거 했었고 졸업연구로는 유기화학을 약 합성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유기화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 계산을 한 거라 고등학교 때 뭐 했는지는 사실 크게 그러니까 경험에 중요한 거지 그 했던 걸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좀 적어두고 최대한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